8월 4일 오후다. 발레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노비니를 탐방한 후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로 가게 된다. 발레의 점심 식사 장소다. 노비니로 가는 경로 지도다. 이 경로를 따라 노비니로 가게 된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한적한 시골길이다. 시골 풍경을 즐겨본다. 이 지역은 자갈이 많이 섞인 토양인 것 같다. 올리브를 재배하는 농장인 것 같다. 노비니는 두브로브니크와 더불어 가장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작은 소도시다. 노비니는 작은 골목골목이 아름답고 바다를 보며 휴식하기 좋은 조용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작은 골목에 있는 예술가들의 공방들은 흥미를 더해주는 곳이다. 로빈이 시내에 가까이 온 것 같다. 로빈이 앞바다가 보인다. 로비니의 지도와 우리가 탐방할 길을 표시한 지도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탐방을 시작한다. 자, 우리 가이드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Paolo and 여기에 로빈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인구가 13,000이에요. 13,000. 작은 마을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 산업은 관광산업이죠. 어디 가나 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는 주로 그래요. 관광산업. 두 번째 산업이 담배 산업이래요. 담배를 왜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담배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이 크로아티아에서 요 로비니 주변에 담배 농장과 더불어서 담배 공장이 있대요. 질이 좋다 그러네요. 질이 좋다는 것은 그걸 피면 빨리 죽는다는 뜻이죠.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이 어업에 종사하는 해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그 가공 물고기를 잡아서 가공 무역을 하는 세 가지의 산업으로 주로 도시가 먹고 사는데 인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직종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로빈이라고 하는 자 왼쪽 편에 요 풍경이 전형적인 로비니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만국기입니다. 만국기죠. 빨간 반스는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날 걸어두는 아주 특별한 날은 빨간 반스 아주 중요하죠. I wonder what are you saying about us that is so funny. 그리고 여기 로비니 주변에 해안가에 한 40여 개의 군도가 떠 있고 예. 여기 경제가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도 업앤다운이 좀 심한 편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 뭐 국립공원이 있는 도시에 비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아주 오래된 중세의 뭐 분위기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대문들 보면 허름하고 오래된 듯한 그리고 벽면을 보게 되면 깨끗하게 치장은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은 안 들죠. 좀 오래됐다라는 표현은 들지만 그러니까 단정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날씨가 햇빛이 이렇게 좋으니 누가 뭐 안에서 말리고 싶겠어요. 그냥 물론 전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거 전시한다면은 뭐 총 맞죠. 왜냐면은 일단 뭐든지 다 크잖아요. 예. 자기네들은 빤스라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땐 반바지거든. 그러니까 기준점이 틀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작은 골목을 통과해서 이제 유페 Buongiorno. Tutto bene? Ecco, ti vediamo. 로비니의 도시 중앙. 자 그래서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18세기까지는 분리된 도시였었대요. 분리됐었대요. 여기가 운하로 해서 이쪽에 아주 오래된 도시,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그리고 이게 하나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매립을 해서 하나의 한 공간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이쪽은 섬이었다는 거죠. 로비니가 원래는 섬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섬으로 시작했는데 좀 더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경제가 좀 높아지자 하나로서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번거롭게 배를 타고 건너야 되고 시간적인 이제 그 불편성을 느껴서 매립을 하고 하나의 큰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옛날에는 섬, 지금은 하나의 반도로 거듭난. 여러분들 사진 찍는 폼이 어디 그 방송국의 기자단들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벽을 쌓아서 이 도시의 외벽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의 성곽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그 건물이 들어오선 모습을 보고 이곳이 아주 오래된 섬의 시작이었던 오른쪽 도시고 그 밖에 나중에는 이 길이 채워져서 하나의 반도가 된 이런 로비니의 모습. 여기는 하나의 가장 큰 광장이 형성됩니다. 여기는 이 특별한 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상선에 하던 고기잡이 배 이런 배가 있다면 또 하나는 좀 스페셜하게 밑에가 보이는 장치를 해놔서 양식 한 것을 잡아 올리고 설치하고 이러한 배래요. 이게 하나의 주 산업을 이루는 업을 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의 배를 이곳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부가치가 없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어업이었었고 이것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밑에가 낮은 유리창을 통해서 이게 양식을 할 수 있는 목표물을 정하고 떨어뜨리고 걷어들일 수 이거는 부가치가 높은 어업이라는 그런 얘기죠. 요 작은 광장에 요 동상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어떤 물을 상징한 아이가 뭔가 소라를 들고 물을 떨어뜨리고 있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게이트는 이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의 성문입니다. 성문 알비 게이트라고 합니다. 발비 브리지가 발비 게이트.
이 18세기에 이곳에 있었던 명문 있는 가문, 베네치아 가문입니다. 베네치아 가문이 세워놓은 게이트. 그런데 게이트인데 베네치아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자는 항상 베네치아를 상징하면 돼요. 근데 날개 달린 사자 중에서도 사자가 날개를 아무나 못 달아요. 꼭 날개 달린 사자는 꼭 베네치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세라는 시기에는 아무나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사자는 흉내내서 어떤 그 수호신처럼 문 앞에 장식해 놓을 수 있지만 날개를 달린 사자는 곧 성인을 떠나서 성인입니다. 마가 성인이에요. 마가 성인. 마가 성인을 뜻해요. 그래서 항상 성격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가 성인은 항상 날개를 달고 성서를 펼치고 있어요. 닫혀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여기 분께서는 닫혀 있을 때는 뭔가 불안한 시기, 펼쳐 있으면 평화로운 시기 이건 아닙니다. 마가는 항상 성서를 펼쳐놔요. 그래서 항상 성서를 항상 떼어놓지 않고 이거 인간의 삶에 항상 연관성을 주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베네치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근데 또 하나는 이쪽에 자 보면은 가운데 좀 검게 좀 때가 묻었지만 터번을 쓴 것이 꼭 아랍 이 모자죠. 이거 특히 아랍 스님 터키인을 얘기합니다. 아랍 이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다른 의미는 없고 이 터키를 바깥으로 내놓음으로 해서 터키는 아웃시킨다. 바깥에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깥에 이렇게 부조를 해놓고 똑같은 그 위치에 대깔 문양으로 바깥에는 또 다른 똑같은 문양에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베네치안의 흉상, 흉상이죠. 두상. 이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베네치아는 곧 이곳이, 곧 땅이고, 베네치아는 이곳을 관장하고 이곳에 산다라고 뜻. 터키는 바깥의 사람, 외부인이다라는 거예요. 침입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조각을 해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응원회관입니다. 유럽 연합에 그다음에 이거 크로아티아 국기에 이거 로비니의 주 문장 응원회관. 보세요. 여기 삼거리예요. 여기 성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광의 포인트는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삼거리예요. 삼거리 모퉁이에 가장 멋있는 카페. 오른쪽 길, 왼쪽 길을 이용해도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산이 아니죠. 이곳의 중심축, 성당 쪽, 유페미의 성당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같은 길이지만 여기로 가면 좀 더 볼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이쪽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한테 자유시간 줄 거니까 반대편으로 내려오시든 이쪽으로 내려오시든 자 보면은 이 길 자체가 그냥 운치 있는 마을이에요. 평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은 그리스스라고 하는 길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비니는 매년 3월 5월 중에 아티스트 예술가의 축제를 벌여요. 그 중에서 페인팅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축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그 작품들을 감상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 좀 대표적인 작품들은 카피가 돼서 이런 갤러리에 카피본들이 걸려서 판매가 되는. 한번 보세요. 그 얼핏 보기에도 그냥 기념품 같지 않은 뭔가 작품성 있는 이런 물건들. 요 골목 한번 보세요. 일반 주민이 사는 집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래 엄청 잘 됐네. 빨래 엄청 잘 됐어요. 근데 그 밑에도 갤러리, 아틀리에요. 바깥에 걸려 있는 거. 저 정도면 제가 삽니다. 여기 작은 아틀리에.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만든 작품, 그린 작품 이렇게 팔면 그냥 아틀리에죠. 여기 보면 핸드메이드, 스파솜, 뭐 이게 비누 가게네요. 비누 저기 손으로 만든 거. 핸드메이드의 특징이 뭐예요? 손때가 묻었다는 거죠. 손때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가이드분은 자기 동네를 막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 분위기가 이탈리아 같다.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과 분위기. 당연하죠. 이탈리아 사람이 옛날에 살았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생각적인 관점이 이곳에 뿌리 박힌 거예요.
집을 지어도 그들의 생각처럼 집을 지어준 거예요. 자, 골목과 골목이지만 또 하나 집과 집 사이가 그냥 건너뛸만 하죠. 건너뛸만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누가 생겨요? 카사노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집 여자 저 집 여자 다 나의 연인이죠. 건너뛰면 되니까.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이러한 골목 수다리로 됐거든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그렇게 그러한 지형을 이용해서 이쪽 저쪽 날아다녔다 그래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그림. 크로아티아인들이 주로 이러한 자기들을 표현하는 바다. 어? 괜찮잖아요? 손으로 그린 거. 특히 이런 거. 예? 전형적인 이 로빈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물 그림자에 물에 비친 그림자. 그림을 표현한 거. 카피 아니죠. 이거는 이런 거는 괜찮죠. 1,400밖에 안 하네. 1,400 되게 싸네. 근데 돈이 없어. 중요한 거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 괜찮죠. 네.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세요. 네. 다 아뜰리에고 라벤더 꽃그림. 여기 라벤더가 많잖아요. 그 크로아티아에. 그것이 여기 그림 솜씨가 손솜씨가 좋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저 이 올라간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바닷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바다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내려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게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길은 우리가 바다를 못 봤으면 모르는데 바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길은,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이드분들은 이 도시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작은 골목을 보여줬으니까 바닷가를 보여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성당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제가 잡아보고도 얼마 안 잡아먹었죠. 자, 아무튼 이제 성당에 들어가서 이게 사진으로 표현된 로비니의 모습이에요. 예. 여기 대로변이죠. 대로변이 옛날에는 여기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섬이었다는 거죠. 근데 18세기에 요거를 메웠다는, 하나의 반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떨어져 있어도 폭이 작은 돌다리 놓을 정도의 폭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떨어졌다는 것은 이만큼은 떨어져야지. 근데 도로 하나의 폭이니까 언제 공간에 붙을 운명의 도시라는 거예요. 참 멋진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생긴 베네치아하고 똑같아요. 베네치아가 이러한 군락이 모여 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도 가장 중요한 중세도시 가장 중요한 제로 포인트는 성당이죠. 종교죠, 종교. 근데 그 종교가 다른 곳이 아닌 도시의 중앙에서 가장 높은 구릉에서의 가장 높은 포인트. 자연스러운 구릉 위에 높은 포인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시 산이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의 산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구릉 위에 중심 포인트를 성당으로 잡았다. 이 로빈이라고 하는 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이 이스리아 반도 주변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종탑이랍니다. 가장 높은 56m의 종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더 높은 종탑, 더 오래된 종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종탑. 근데 저 종탑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베네치아, 또 어디?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스타일,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 저런 종탑이 있죠. 조금 이건 56m, 베네치아에서 몇 미터? 109m. 근데 여기는 또 풍향계가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청동상이 이곳의 수호성인 유페미아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저 성인이 바람을 맞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요. 풍향계처럼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은 특별한 종탑이 유페미아 성당. 이 성당의 기원은 10세기에 만들어진 성당. 지금 현재의 전면의 모습은 18세기에 새롭게 재단정한, 리노베이션한 그러한 성당, 유페미아 성당. 유페미아 성당은 그 성인을 모신
성당인데 그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의 석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 풍향계 유페미아 맨 위에 있는 청동상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청동상 도시를 향할 때 그때는 좀 날씨가 안 좋다는, 왜냐면 바람이 이쪽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주로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는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온다거나 좀 바람이 세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페미아 동상이 도시를 볼 때는 별로 날씨가 안 좋다, 그런 의미. 그건 재밌네. She's in between. 오케이, 여기서는 남자분들은 모자 벗으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자라는 뜻이죠. 여기가 이제 유페미아의 성인의 유해가 안치된 석관입니다. 석관. 이 석관이라든가 유골함이라든가 아주 무겁고 철통같이 꽉 싸매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귀중한 성물이니까, 성인의 시신이니까 누가 감히 열어볼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곧 믿음이죠, 믿음. 유페미아라고 하는 성인이 이곳에 누워있는 석관입니다. 근데 두 가지 그림이 재밌어요. 유페미아 성인이 언제 순교되었던 분이냐면은, 우리가 스필릿 같다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걸 기독교 탄압 칙령을 발표합니다. 야, 기독교인들 무조건 잡아 죽여 사형을 시켜라. 이 시기에 이 사형 언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개종을 권유해도 개종하지 않은 순수한 성인의 품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성인이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저 그림 보세요. 저쪽 변에 사자, 그 로마인들은 열광합니다. 막 죽여라. 저기 뒤에는 다 이렇게 벌써 뜯겨지고 맛있게 먹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가운데 노란색 입은 그 성인이 바로 유페미아라고 성인입니다. 젊은 여인으로서. 그것도 마치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사자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속에 넣었는데, 경기장에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표현, 성령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의 성령 은총을 뭘 받아서 사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왜? 먹는 거 아닙니다. 핥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핥잖아요. 밑에 이렇게 핥잖아. 그 사자가 덤비지 않고 해치지 않고, 사자가 해치지 않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더 그 좀 참혹한, 우리 속에 가두기도 하고 맹수가 있는 가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대요.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 합니다. 로마인들이 직접 손으로. 맹수한테 맡겨도 해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로마인의 병사로 하여금 직접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한 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곳 로빈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도착을 했대요. 떠내려왔답니다. 이렇게 무거운 석관이 이 로빈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그 종교의 믿음입니다. 이런 석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바닷가에 온 이곳의 주교님과 더불어서 이곳에 꺼낸 분이 어떤 분이냐를 봤더니 유페미아. 서기 303년에 희생당한 유페미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석관을 지금 이 장소에 모셔와서 안장시키고, 이 성당이 곧 유페미아 성당, 수호성인을 모시는 성당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유페미아 성당, 수호성인을 모시기 전까지는 여기 바로 나가서 오른편에 있는 생 조지 왕을 수호하는 그런 성당이었대요. 그리고 유페미아 성인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 성당이 곧 유페미아 성당이 됐다고 하는 특별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I don't know if you said that every year on the 16th of September is Saint Euphemia's Day, and this part is being opened so people can have a look inside and ask Saint Euphemia for a favor, for a miracle. So if the guests need a miracle, let them come back on the 16th of September. 매년 9월에 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유페미아의 석관 속에 있는 유해를 보는 그런 특별한 그 축일 기념일 열리는 기적을 보는 그러한, 그래서 여기 석관 속에 안치되어 있는 열고 닫는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최초의 제단, 이 성당의 제단에 어떻게 다른 성화나 성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지 왕, 용을 깔고 있는 조지 왕이 서 있다는 겁니다. 유페미아 성인 오기 이전에 최초의 성당에 모셔둔 성인이 곧 생 조지 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은 최근 이 크로아티아인 신부님으로서 최근 현대인으로서의 최고 성인 반열에 오르는 그런 신부님이래요. 2016년에 그 로마에서 성인식을 치르셨네. This is in 예. Pula. The 아, amphitheater. 로마가 아니라 풀라네, 풀라. 풀라에서 신부님 성인식을 치르셨네요. 아, 풀라 아래네. 우리 갔다 왔는데. 2014년 작년. 성당 내부를 더 둘러본다. 성당 밖 주변도 둘러본다. 지금부터는 개별 탐방을 하게 된다. 올라왔던 그리시아 길을 다시 따라 내려가면서 거리의 풍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방 밖에 있는 예술 작품도 감상해 본다.
티타 광장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방파제에서도 항구 주변을 두루 살펴본다. 다양한 배들이 많이 있다. 바닷속을 볼 수 있는 관광용 반잠수정 같다. 노비니에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우리는 트리에스테에서 오늘 밤을 보내게 된다. 트리에스테까지는 36km 남아있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다. 멀리 보이는 공항 할주로가 슬로베니아 포르토로주 공항이다. 포르토로주는 우리가 내일 가게 될 피란과 인접해 있다. 국경에 다 온 것 같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국경 표시다. 지금 진입하는 길은 내일 피란에 갈 때 이용할 길이다.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국경 표시다. 트리에스테 시의 이성지도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을 이성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트리에스테는 항구 도시이며 일리 커피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커피숍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보이는 건물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곳이다. 보이는 건물은 시청이다.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은 이탈리아 통일광장이다. 통일광장 주변에는 관공서와 중요한 건물들이 인접해 있다. 광장에는 4대륙 분수가 있다. 보르사 광장이 있는 골목길을 지나 저녁 식사 장소로 가게 된다. 이곳이 보르사 광장이다. 이 광장 주변에는 일리 커피로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고 한다. 그란데 운하다. 옛날에는 이곳이 트리에스테의 선착장이었다고 한다. 도로변에서 본 그란데 운하다. 그란데 운하 맞은편에 있는 천주교 성당이다. 이 주변에 있는 저녁 식사 장소로 걸어서 간다. 세르비아 정교회 건물이다. 그란데 운하에서 보는 저녁 노을이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슬로베니아의 피란을 탐방하고 베네치아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으로 귀국하게 된다.